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상 주입을 시키는 그런 교육은 없었다. 시교육청은 인원고 교사들이 특정 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해. 학생과 교사가. 아니 예를 들면 교사가 문재인 대통령 난 좋다 칭찬하면 학생이 반대할 수 있어요. 전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게 토론이야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는 왜 교과서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잠깐 타임아웃. 잠깐. 찬성. 찬성. 찬성이야. 찬성인데 학교에서 정치적 토론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치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면 아직 우리 사회는 나랑 달라? 너는 다른 게 아니라 넌 틀렸어. 그리고 상대를 비하하는 말. 예를 들면 너 극우야? 일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아, 너는 주로 보수 쪽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와 너 극우야? 너 일베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애야가 주입식 교육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또 그런 토론말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임박민 변호사 얘기한 대로 자극적 표현 결국은 학교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 대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아닌가? 한번 치고 가야겠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와 관련된 특별 장학을 실시했고 결과는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교사의 발언을 법적, 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바라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 제가 없었던 이상 교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강도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또 이 듣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민감성이 작동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모르겠다. 한번 이제 추리를 해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좀 여기 비겁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가 대답을 늦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일단 수긍한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에 해당하면 징계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를 내리려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는 징계를 못 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SNS상에서는 인원고 학생가온연합이라는 재학생 모임이 인원고 학생수호연합 측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수호연합이 이에 맞대응하는 등 공방전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 이들에 대한 여론도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인원고는 온갖 매체에 이름을 올리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학생은 나 이거 강요로 느껴졌어. 또 어떤 학생은 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징계권을 가진 교육청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애매할 때 징계를 함부로 내릴 수는 없죠. 또 인원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했길래 사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목이 집중됐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임박을 변호사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관악구 인원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부 교사가 이제 마라톤 행사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했다라는 의혹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이거를 일부 학생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국 관련된 뉴스를 믿으면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라톤 대회에서는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과장됐어 라고 얘기하거나 에이 그런 사실 없다 또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은 그렇게 사상을 막 주입하는 식의 교육은 없었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또 전후 맥락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 교사의 발언이 어떤 법적 징계나 행정적 징계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덕분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인현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네네. 이게 페북 계정의 이름입니다. 네. 학생수호연합. 또 이제 여기도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교사가 탈원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반대하는 그러니까 원전을 고수하는 우파는 멍청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 우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멍청하다는 거야? 이건 약간 욕이나 비난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한 학생이 있다고 해요.
했어요. 그랬더니 너 혹시 극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극단적인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23일 교육청이 실시한 그 인원고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의 이제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어요. 참여자가 441명이었는데요. 물었습니다. 선언문띠 제작에 강제성이 있었느냐 하고 답한 학생 21명이었습니다. 4.8%. 또 마라톤 구호 제창 또 강제성이 있다고 말한 학생은 이건 좀 많습니다. 97명, 21.9%였다고. 수업 시간에 조국 뉴스는 가짜다. 뭐 이렇게 물었던 내용을 보니까 한 반에 한 2명 정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자, 이 결과를 보고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정치 편향 교육이 있었다. 이것도 좀 애매한 저는 수준인데. 사실 둘 다 아니라고 봐요.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네. 이거는 이런 발언을 하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아까 이야기가 두 개였잖아요. 무슨 마라톤 행사에서 뭐 I love 코리아지 그러면 뭐 I hate 코리아를 외칩니까? 저는 그런 뭐 일본의 뭐 당시에 또 경제 통제에 대해서 예, 예. 뭐 반대한다. 그럼 거기에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네. 봐요. 네. 이렇게 그러면 예민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나는 조국 뉴스는 지금 나오는 뉴스 다 틀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건 일베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지언정 지금 그냥 단순히 이게 친구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거를 듣고 메모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나와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 수 있어요. 저것을 나를 지금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네. 느낄 텐데 거기에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다르면 틀렸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다른 데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지언정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교실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너 그렇게 생각해? 너 그건 극우구나. 뭐야? 이건 아니라. 어떻게 보세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좀 많이 왜 해도 종을 돼요. 안 치세요? 좀 들어보려고. 종을 한 3번 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결론은 결국 양비론이야. 내용이 없어. 왜 의미 없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네. 열심히 네, 얘기한 거 저 잘 들었어요. 열심히 들을게요. 네, 열심히 어떻게 결론 말씀하신 거 잘 내시는지.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뭐냐면 교실의 특성을 지금 좀 간과한 이야기다. 이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맞아요. 이쪽 논리, 이쪽 논리 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데 체험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학교 생활을 한번 연상해 보자고요. 이거 애교죠, 애교. 저 학교 때는 엄청 더 했는데 대통령 영도자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주먹 날라왔어요. 저기요. 엎드려 뻗쳐 그러고 몽둥이 날라왔어요. 20세기. 네. 지금 옛날 21세기. 얘기. 네. 그러면서 그때는 또 뭐냐면 주입식 교육,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라. 그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유신헌법 개정이 되자 이렇게 긴 한자어로 돼 있어 다. 그거를 줄줄줄 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 6시가 돼서 국기 하강식 영화 보러 극장 가. 웃겨요, 그죠? 블록버스터를 보러 갔어. 그런 시대를 살았어. 애국가 이러던 시절에 살았어요. 외국의 선진국의 교실에서는 정치적인 토론은 교사와 학생이 얼굴 빨개지도록 트럼프가 돼야 된다, 힐러리가 돼야 된다 싸우는데 우리나라는 근엄주의야. 뭐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해. 학생과 교사가. 아니 예를 들면 교사가 문재인 대통령 난 좋다 칭찬하면 학생이 반대할 수 있어요. 전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게 토론이야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는 왜 교과서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잠깐 타임아웃. 찬성. 음. 찬성이에요. 찬성이야. 찬성인데 학교에서 정치적 토론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치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직 우리 사회는 나랑 달라? 너는 다른 게 아니라 넌 틀렸어. 그리고 상대를 비하하는 말. 예를 들면 너 극우야. 일베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주로 보수 쪽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와 너 극우야. 너 일베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애가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조국 뉴스가 내가 봤을 때는 요새 나오는 언론 뉴스들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이런 보도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던데요. 우리가 보통 왜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 극우야? 너 일베야?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은 토론 안 하겠다는 거지. 네, 알았어요. 토론합시다 우리도.
하브루타 교육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토론으로 해서 뭐 결과를 가는 그 그렇죠, 과정을 그렇죠.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최영일 평론가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주입식 교육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토론 문화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임방규 변호사 얘기한 대로 자극적 표현 이거는 결국은 학교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맞아요. 맞아요. 불패 아닌가? 한번 치고 가야겠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은 지난달 14일이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인원고 교장, 교사 10명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교사들이 기본 교육법 제6조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방을 변호사 이런 경우 처벌받습니까? 보니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앙지검에 강요죄하고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아마 강요죄는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걸 것 같고요. 직권남용 또한 뭐 자신의 권한을 이제 남용해서 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뭐 구호와 관련된 것 같고요. 글쎄요, 이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에요. 네. 과연 뭐 어떤 폭행 협박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과연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씁쓸한 감은 듭니다. 이거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법적인 처벌로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좋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과도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토론 문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네요. 동의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학교 공간 내에서의 모든 정치적 담론은 입에다 재갈을 물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고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게 된다니까요. 나랑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면 그럼 우리가 융복합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융복합이 뭐 기술만 합치는 게 아니고 예술만 합치는 게 아니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게 융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 무슨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우리 사회가 경직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저는요, 저를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이 다 고발돼야 돼. 정치적인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한 분들은 없어요. 수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단초가 나오거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예 그냥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일상다반사야. 그럼 그걸 어떻게 용납해요? 그럼 저는 지금 완전히 극좌가 됐나요? 극우가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또 흡수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하고 이건 저 선생님이 좀 과하시네. 다 판단이 있어서 여기까지 네. 인격 형성이 돼 왔기 때문에 좀 법에다가 교육적인 문제들을 호소하는 일은 자제하자. 이 경우만이 아니라 네.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첨언하는 것은 전 말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평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중요해요. 전달. 이걸 해. 그럼 지시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우리 해볼까? 할래? 이렇게 하면은 청유형이 되는데 청유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강하게 이렇게 압박이 되지 않아요. 제안을 그렇죠. 하셨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지시형을 하지 말고 청유형으로 말을 하는 말의 내용보다도 형식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더 신경을 쓰자. 왜? 네. 교육 과정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청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